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정확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올 한 해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루틴을 조금 한 달 먼저 시작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월 1일부터 또 준비하고 있는 루틴들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번 한 달 알차게 잘 준비하시고요.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잘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지금 계속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이런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좋냐, 뭐 어떤 투자 물건이 좋냐, 어떻게 흘러가냐 이런 이야기에 확실히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이브인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도 좀 남겨주십시오.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는 맨 처음에 제조업 기업체를 실제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구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든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최초에는 이제 제조업을 위한 스펙이 갖춰졌다. 전기 용량, 하중, 층고, 데크, 화물 엘리베이터 이 모든 것들이 제조업을 위해서 특화되게 설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제조용 드라이브인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투자 물건으로서 어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제조용 드라이브인은 무조건 좋다. 여기가 이제 임대가 잘 맞춰진다. 상대적으로 모든 그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 기반이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보다는 제조업을 위한 그런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더 임대가 잘 맞춰졌죠.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좋다라는 게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 많이 더 반영이 되고 올라가고 있었던 이런 추세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데 어떤 제조용,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금방 이야기를 드렸듯이 어차피 투자의 관점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봤다고 한다고 치면 내 물건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을 맞아야 되는데 그 기업이 무엇을 원했느냐, 어떤 것을 원했느냐라고 보면 거꾸로 그거에 원했던 스펙에 맞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임대를 주는데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드라이브인이라는 것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로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모든 스펙에서 사무실하고 똑같이 지어놓은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양받으시면서 그 건물이 하중이 얼마고 전기 용량이 얼마가 들어갔고 층고가 얼마고 차가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지 화물 엘리베이터가 얼마인지 실제로 차가 올라가는 폭이 얼마인지 몇 톤 차가 교차가 되는지 이거 혹시 확인해 보시고 사셨나요? 대부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투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드라이브인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스펙이 채워져 있는 건물하고 이 스펙이 되지 않는 건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실제 회사들은요, 여러분들은 투자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받기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전부 다 봅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봅니다. 자기하고 스펙이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줘야 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체는 어떤 것들을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자의 설명을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기업 기반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이 드라이브인이 제조, 유통, 물류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 대두될수록 더 많은 회사들이, 물류 유통 회사들이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 물류, 그 다음에 유통하는 업체한테 있어서 최적화된 드라이브인은 뭘까요? 일단 차가 올라가기 좋아야 될 것이고, 하중도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층고 높은 것도 굉장히 크게 작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는 좋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를 들어오는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가 선택을 하느냐, 제조 물류 유통이 요즘에는 강세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어떤 스펙을 찾느냐, 그 스펙을 맞는 거를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느냐, 분양을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조용 드라이브인으로 만들어 놓고요, 하중은 사무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도 많고요, 제조용 드라이브인으로 만들어 놓고 전기 용량도 사무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도 많습니다. 제조업이 큰 기계가 돌리기 위해서 기계 하나 더 들어가서 기계 하나를 돌릴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전력인 곳들이 되게 많아요. 모양은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지만 실질적으로는 쓸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지어보고 설계를 많이 해본 곳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어디나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한 번도 안 해본 시행사가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어떤 거를 채워야 되고 어떤 걸 충족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계회사에다가 맡겨서 설계회사가 짜놓은 대로 짜서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설계회사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해본 회사하고 안 해본 회사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동선이 어떻고 어떻게 짜야 되고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이 없습니다. 이게 딱 어느 현장이든지 이거 좀 물건 좀 봐달라고 하면 도면만 봐도 이 회사가 지식산업센터를 잘하는 회사가 이 설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고 전혀 트렌드하고 안 맞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고, 아 이거를 설계라고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설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챙겨볼 필요성은 좀 있어요. 어떤 건물인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 제 영상에서 제가 향동 오블럭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좋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제조용 드라이브인 중에는 아마 진짜 최고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설계를 하기 전에, 그거를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사 마인드가 정말 좋았어요. 거기를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큰 제조용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를 다 돌아봤다니까요. 그리고 설계에 반영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작품이 그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제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건 정말 기업체가 들어와도 쓰기가 좋겠다. 아, 정말 좋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있고, 아, 이거는 어느 것 하나 쓸 데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조업 드라이빙을 샀다라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스펙이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서울, 수도권, 경기권,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에서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선택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는 초창기 서울에서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런 접근으로 아마 설계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접근으로 가야만 그 주변의 기업 기반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설계를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보면 이 생각보다 또 이런 시장이 재밌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 있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봐보시고, 아, 내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구나. 예,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그림이 그려지죠.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아, 이 그림은 이 정도 육중함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가 되고, 대략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이게 3D로 머릿속에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호실이 어딜지, 좋은 물건이 어딜지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빠른데, 여러분들은 좀 느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식견을 넓힐 필요가 있고, 기존에 지어졌던 지식산업센터를 좀 많이 다녀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요 정도 하면 뭐 드라이브인에서 좀 이야기가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또 혹시라도 생각이 좀 더 나면 좀 더 좋은 내용들 좀 더 보충해 드리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제 너무 허상인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터무니없이 만들어 놓은 제조용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스펙이 너무나 떨어지는 건물들도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12월의 첫날 얘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번 마지막 잘 좀 마무리하시고요. 또 내년 준비 잘 하셔서 2022년도 더 화이팅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투자도 잘해서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